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달입니다. 저번 주에는 공부 잘하는 비법 1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비법 2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한 번에 오랜 시간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이므로 의학과 관련된 학습 효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과와 외과 계열로 나누는데, 내과 계열은 약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분야이고, 외과 계열은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특히 내과 계열에서의 대표적인 과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가 있고, 수술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일반 외과, 성형외과 또는 뭐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과 의사들이 있죠. 근데 이런 외과 의사들에게 있어서 혈관 수술은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수술을 하든지 혈관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수술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과 의사들은 혈관 수술을 위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수술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과 의사들에게 미세혈관 수술을 한다면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간 간격을 두면서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외과 의사 3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세혈관 수술에 대한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근데 이 수업은 4시간짜리 수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시간이 부족한 외과 의사들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 조금 하고 실습하고 다시 수업하고 실습하고 수업하고 실습하고 수업하고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4시간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1시간 정도 수업과 실습을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4시간 간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시간으로만 본다면 하루에 4시간 하는 것하고 뭐 한 달에 4시간 하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4시간을 쭉 해버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달 뒤에 모두 수술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뭐냐면 생지에 이제 미세혈관을 수술하는데 이 수술에 걸린 시간 또는 손을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또는 살아있는 쥐에 이제 절단된 동맥을 서로 연결시키는 건데 이게 큰 혈관들이 아니고 작은 미세혈관들이죠. 그 혈관들을 제대로 연결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그룹이 좋은 결과를 보였을까요? 기존에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연습을 많이 하는 집중 연습에 대한 것이 머리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한 번에 연습할 때 장시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받았던 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수업을 받은 그룹보다 더 좋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4번의 수업을 모두 받은 집단보다는 하루에 1시간씩 해서 4주 간격을 해서 총 한 달간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모든 검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4시간을 집중적으로 받은 그 의사들 중에 16% 정도는 쥐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아예 수술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한 번에 집중적인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둬서 연습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야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시간 간격을 두고 연습을 하면 그 습득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시간 간격을 두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뭐든지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 특히 이제 집중 연습, 하루에 뭐 4시간이나 3시간씩 연습을 하게 되면 자기 실력이 는다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것보다는 1시간 후에 하는 거, 2시간 후에 하는 거, 3시간 후에 하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습득한다는 의미에서는 장시간 연습하는 집중 연습, 대량 연습이 효과적이지만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이 지금 무언가를 습득하는 그에만 주안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학생들이라면 시험을 볼 때 기억이 나야 되죠. 운동선수들이라면 시합을 할 때 그 실력이 나와야 됩니다. 뭐 테니스 선수라든지 검도 선수라든지 농구 선수라든지 자기들의 실력을 실제 순간에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집중 연습을 하게 되면 습득하는 것은 빨라진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또는 시합에서는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뭔가를 배우지만은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되는 것을 우리가 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익힌 지식이나 기술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 익혔는데 나중에 시험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몇 시간에 걸쳐서 집중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둬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모든 연구 결과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분산 학습, 분산 연습,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이런 분산 연습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산 연습을 일부 하는 사람도 사실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거를 꺼낸다, 지식을 실제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걸 맞았나 틀렸나 좀 맞춰보는 의미에서만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의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직원이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지 인출이라고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 인출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기억나는 걸 적는데요. 그래서 그게 인출 연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배웠다고 하지만은 실제 시험에서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잘못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10개를 배웠는데 10개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기억하는 게 10개인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적었는데 5개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5개를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출을 하면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은 뭐고 모르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간 간격을 둔 연습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간격을 둔 연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